졌으니까 20점만 줘도 잘하는 거야. 가기 전까지도 주변에서 간대? 네, 그냥 일본 가? 언제 지수의 몸 상태가 제가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일반인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다가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생각이 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고생 많았네요. 아휴, 그러게요. 선수들이 더 고생한 것 같고요. 좀 아쉬운 건 뭐 8강을 갔다든지 1승을 했다든지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셀비아전 같은 네네네. 경우에서 그게 제일 아마 네. 두고두고 생각나셨을 것 같아. 스페인전이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승기를 좀 잡았으면 네. 선수들 가서 자신감으로 그 이상의 게임을 좀 해줬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경험치가 생기니까 마지막 게임 때는 그래도 그러니까요. 훨씬 더 잘해준 것 같아요. 3전 전패를 했는데도 박수를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점수차가 크게 그렇죠. 대패할 거라고 예상을 했다가 선수들이 정말 악착같이 그걸 경기를 풀어가는 모습에 감동한 분들도 되게 많아요. 처음에 가기 전에는 야 40점 졌으니까 20점만 줘도 잘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애써 위로해 위로 아닌 위로의 말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선수들한테는 이제 게임답게는 하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여자 농구가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계속 했더라고요. 여자 농구 대표팀이 이제 감독을 새로 공모를 했었죠. 네. 거기에 이력서를 내신 거잖아요. 네. 맞나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나서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등 떠밀면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하게 되면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감독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좀 어려웠었는데 마음을 먹고 그래 누군가가 이 상황에서 문매를 맞아야 될 상황이면 그래 내가 맞자 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해서 결심을 하고 나가게 됐어요. 조건이 좋지가 않았어요. 네네 처해진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네, 또 코로나19도 겹치면서 선수들이 뭐 연습 경기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부족했고 어떤 딱 5개월? 네. 5개월짜리 정확히 뭐 있는 시간은 3개월. 뻔하잖아요, 전력은. 그렇죠. 네, 이 뻔한 전력을 갖고 어떻게 양념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낼까 그 고민이 굉장히 크셨을 것 같아요. 결정이 딱 된 순간 이후부터는 정말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일본 갔을 때보다 가기 전에와 결정된 순간 그 이후부터 정말 너무 많이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전력상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아래죠, 한 수 아래죠. 어떤 작전을 좀 짜면서 선수들과 훈련을 해 나갔는지. 상대 비디오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상대가 진짜 잘하는 거, 제일 많이 하는 플레이, 수비 측면에서는 그거에 대한 연습을 제일 많이 했고요. 저희가 신장이 크고 체력적인 면이나 그런 것들이 동반이 되면 뭐 트랩 수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구사할 수 있었는데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고 선수들이 부상 관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에는 그런 수비보다 상대의 장점만 최소화시키는 그런 수비를 연습을 많이 했고요.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박지수란 센터가 있고 또 나머지 외곽 선수들은 사실은 지수 하나 빼고는 다 작아요. 저희가 조금 조직력에 스피드를 가미한 그런 공격을 생각을 했었어요. 대표팀 감독에 대한 그런 로망이나 꿈, 지도자에 대해서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막연하게 제 후배한테 언니 대표팀 감독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 이렇게 흘려서만 얘기했지. 난 대표팀 감독이 꼭 되고 싶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아직도 저는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배우고 있고 또 제 스스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면이 있어서 그거는 굉장히 높은 자리고 제가 할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결정을 할 때 가장 좀 힘을 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성우 감독님도 계시고 대선배이신 주희봉 지금 회장님도 계시고 주변에 이제 몇몇 기자분들은 계속 저한테 해야 되지 않냐 뭐 계속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신 분들이 그분들은 계세요. 옛날부터 감독부터 감독하라고 하셨던 분들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이 설득을 해주셨고 또 이성우 감독님도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뭐 해보라고. 응원군들이 굉장히 많으셨네요. 네. 문제점도 있었을 거고 넘기 어려운 그런 과정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선수들이 다 팀에서는 주력 멤버들이잖아요. 시즌이 끝나고 사실 항상 갖고 있는 부상들이 좀 있었고요. 저희가 소집을 했을 때는 다 재활 중이었고 휴가 끝난 지 뭐 얼마 안 됐고 이래서
몸 상태들이 거의 제로였어요. 이제 몸을 끌어올리는 시간이 조금은 많이 걸렸고 11명이 오롯이 운동을 한 건 한 달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게 온전한 몸 상태로. 네네네. 네. 그게 너무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선수들이 본인들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집중을 해줘서 또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두 번째는 박지수 선수가 같이 연습을 못하는 거. 미국에서도 늦게 들어왔고 네. 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WNBA 룰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일 걱정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올림픽 경험이 있는 선수가 김정은 선수 외에는 한 명도 없죠. 네. 13년 만에 올림픽 출전이다 네, 보니까 맞아요. 당연하겠죠. 네, 당연해요. 네. 뭐 경험 있는 사람은 네, 지도자들이죠. 네, 임성 코치. 네. 그리고 또 이제 도쿄올림픽이 뭐 코로나19로 연기가 되면서 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된 거였잖아요. 네. 집중이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기 전까지도 네. 주변에서는 간대? 네. 네, 그냥 네. 일본 가? 언제- 취소 안 된다. 아예 안 된다고. 네. 간다고. 이제 그리고 합숙하면서부터도 가는 걸 전제로. 네. 선수들도 저희 가요. 무조건 간대. 아. 그러니까 가는 걸 전제로 연습할 수밖에 없어요. 연습 경기가 많이 있었어야 되는데 네. 이제는 네. 그런 게 많이 부족했다고 들었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벌써 유로컵을 아, 하고 네. 또 일찍 들어와서 시차가 있으니까 일본에 와서 또 반대쪽랑도 연습 게임을 했었어요. 협회에서도 원래는 초청 경기나 저희가 나가는 것도 고려했는데 다른 해외 네.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갔다 전지훈련을 왔을 때. 갔다 왔을 때 자가격리도 생각을 안 할 수도 없었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일본을 먼저 들어간 것도 다른 조랑 한 2경기 정도 하는 건 어떠냐고 조인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노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들어와 있었으면 저는 아마 갔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손발을 맞추는 게 낫지 가자마자 경기를 하는 것도 지수한테는 도움이 안 될 것 네. 같았어요. 네. 선수촌에서 집중을 다 하고 시차도 없기 때문에 가는 게 전 낫다고 생각했고요. 네. 그리고 그 지수랑도 손발을 맞출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선수들이 연습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가면 체육관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임성 코치랑 상의한 결과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단기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선수들이 많은 전지훈련과 또 많은 여러 그런 그 유럽 팀이나 네. 이런 팀을 많이 경기를 해주면 우리 선수들도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훨씬 잘 낼 수 있을 거라고 조금 저는 이제 박지수 선수 한국에 와서 장려하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네. 제일 먼저 어떤 걸 좀 하고 싶으셨어요? 우선은 저희가 하는 팀 디펜스라든지 팀 오펜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3일 동안 그냥 짧게라도 맞추고 서로 A, B 팀으로 나눠서 연습 경기 하면서 그걸 좀 맞춰봤고요. 그 3일 동안 뭘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지수의 몸 상태가 제가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일반인이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본인도 저 어떡하죠?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 네. 몸 상태가 올라와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제일 걱정이 돼서 또 한 번에 많이 시키면 그 과유불급이라고 2차 부상이나 그런 게 맞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더 컨트롤 해가면서 네, 6일 정도를 같이 연습한 것 같아요. 그러면 박지수 선수가 뭐 이제 그 2주 동안 사실 개인 훈련을 한다고 해도 격리 장소가 집 아니면 그랬을 뭐 숙소였을 텐데. 네, KB 체육관에서 있었고 KB 쪽에서 네, 그걸 좀- 트레이너를 한 명 지금 올려 보내주셔서 도와주셨고. 지수가 발목 부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코트 훈련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슈팅 정도랑 자전거, 네. 유산소, 웨이트 정도만 했대요. 네. 부상이 없었으면 혼자라도 뛰는 운동이나 이런 걸 해도 사실은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기다렸던 선수였는데 몸 상태가 아직은 네.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진짜 아, 큰일 났다. 네, 그런 생각이 진짜 큰일 났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선수들도 박지수 선수 합류하기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럼요. 지수가 체력이 안 될 거라는 건 사실은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 미국에서 이동도 많이 그렇죠. 하고 출전 시간이 지금 사실 많지 않고 했었기 네. 때문에 게임 감각도 없을 거고 체력도 없을 거란 거는 미리 예상을 했어요. 출장 시간도 좀 조절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11명의 선수가 너희들이 완벽하게 맞춰줘야 지수가 하나 들어왔을 때 훨씬 빨리 적응할 수 있다. 너희도 우왕좌왕했을 때는 지수가 들어왔을 때는 더더욱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11명 선수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어떡해요. 저희가 너무 못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지수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스페인 경기를 앞두고 이기려고 어떻게 그걸 또 경기 앞도 준비하셨는지. 스페인 같은 경우는 속공이 굉장히 빨라요. 네. 뭐 유럽 특유의 농구도 하지만 조직력도 있지만 팀 속공이 굉장히 빠른 팀이어서 네. 스페인에서는 속공에서 점수를 너희가 막으면 그래도 훨씬 더
경기를 할 수 있다. 그날 저희가 턴오버에 이은 속공 빼고는 웬간한 리바운드 속공 거의 안 줬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그 본인들이 집중해서 잘 지켰고 알바 토렌스라는 그 에이스 선수를 또 네, 저희가 맞아요. 김단비 선수에게 네, 맡겼거든요. 김단비 선수가 잘 또 그걸 이행을 해줬고요. 네. 4점 차 승부라는 거는 그런 네, 스코어가 네, 농구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건데 네. 스페인전을 치르면서 그래도 이거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순간순간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3쿼터 초반에 떨어졌다가 다시 따라붙어서 10점 이내 차이로 갔는데 2분 한 3, 40초 남았을 때 박지 선수가 이제 그 무릎 타박 부상으로 나갔고 그때부터 선수들이 또 다시 따라가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게 경험이고 한 게 그때 선수들은 스코어 같은 거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을 거예요. 올림픽 첫 게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여력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선수들이 경험치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아틀란타 때 좋은 경기를 했지만 그때도 저희가 10인가 9위를 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고 그 멤버들이 계속 경험치를 쌓으면서 시드니로 가서 네. 4강에 든 네.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선수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저희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갔다가 우리도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이런 애들이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저는 알고 왔으면 그게 제 바람이었어요. 네. 캐나다전은 조금 더 달라졌나요? 선수들이 그 전에 캐나다 경기를 보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캐나다랑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캐나다가 그 세 팀 중엔 제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문을 했던 게 선수들이 복잡했었나? 저 이미서 코치가 복잡하게 주문한 거 아니었다고 얘기는 해줬는데 이길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오히려 더 힘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 하나. 캐나다는 피지컬로 하는 팀이거든요. 근데 심판콜이 너무 관대. 선수들 막 목을 눌러서 막 넘어뜨리고 하는데도 파울을 하나도 안 보니까 선수들이 또 거기에 당황을 하니까 계속 밀렸다니까요. 오늘 이 정도 콜이구나 하면 더 세게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약간의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따라붙고 해서 4쿼터 7분 남길 때 10점, 6점 차, 7점 차까지 따라붙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한두 개 이렇게 이러니까 떨어졌어요. 그 인터뷰에서 제일 아쉬웠던 경기가 세르비아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좀 걱정스러웠던 부분이요. 가기 전에 슛들이 너무 잘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 가기 전에 슛이 잘 안 들어가길 바랬어요. 이런 그 사이클이 있어요. 징기스가 아닌 네, 사이클. 그런데 슛들이 너무 잘 들어가서 이 슛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너무 좀 약간 떨어지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세르비아에서 더 많이 나타난 거네요. 네. 그날 우리 선수들이 슛 한두 개만 터져줬어도 훨씬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요. 다른 것들은 사실은 저는 그렇죠.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기가 끝나면 누워서 계속 그 장면들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자다가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생각이 많이 나요. 저도 이제 기록을 해봤는데 마지막에 시작해 7분 10초 동안에 3득점. 네. 그때 벤치에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선수들도 너무 열심히 하고 해주는데 득점이 안 되니까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럴 때는 오히려 괜찮다고 강희세 선수한테도 쏘라고 10개 써서 10개 안 들어도 괜찮다고 쏘라 그랬어요. 네. 자신 있게 쏴 해도 선수가 그게 와닿아야지 맞아요. 자신 있게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경험이 쌓이게 되면 조금 선수들이 좋아질 거예요. 박혜진 선수나 윤예빈 선수 이제 3점 슛 이런 게 터지면서 네. 이제 스코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네, 대등하게 따라갔어요.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세르비아전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네. 그래도 간 끝까지, 거에 네. 한 게 저는 되게 대견해 보였어요. 제가 그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10점 지나 40점 지나 1패라고. 할 수 있는 걸 자신 있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10점 진다고 잘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르비아전을 마무리했을 때 우리는 이제 젖잘싸라고 해서 뭐 그래도 잘 싸웠다 했지만 선수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졌으면 못하는 거야. 잘했으면 이겨야 돼. 그러면 못할 때는 100% 진다는 소리야. 제가 연습 게임 때 이 소리는 좀 했어요. 네. 왜 그런 얘기를 하면 저희도 경험을 해봤잖아요. 이런 게 될 거야 라고 해서 갔는데 딱 안 되면 거기서 머리가 백지 상태가 돼요. 아무것도 본인이 하던 것조차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가기 전에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너희 가서 이거 하나도 못하게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선수들도
그런 거를 계속 조금은 인식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게임 끝나고 선수들이 좀 그런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선수들 본인들도. 네, 네. 저희 이제 조금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자신감을 얻어주는 게 1승하고 8강 가고 있으면 사실 더 좋죠. 네. 네. 근데 스포츠란 건 이기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저도 어떻게 지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직은 없다고 얘기할 건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가지고 여력을 좀 남겨놨어야 되는데 남겨놓질 않았어요. 선수들과 호흡하고 농구를 가리킬 수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놓는 순간 저를 상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전 아직도 그 식혜가 냉동실에 있어요. 10년 넘었는데 버리지도 못하겠고 먹지도 못하겠고 해서요. 이영미의 셀픽쇼 좋아요, 알림, 구독 잊지 마세요.